첫 번째는 역시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4 공급 대책의 후폭풍이 좀 여전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재건축 조합원과 정부의 갈등이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부 정책 상당히 좀 혼란을 좀 더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일단 공급에 대한 확대 방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이 공공 재건축에 대한 부분,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 과연 이제 어떻게 또 대처를 하는 것이 또 유리할까? 자,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8월 4일날 주택공급,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이 됐는데, 자, 그 중에 이제 공공재건축이 상당히 좀 내용을 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면서 이 층수를 또 50층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답변을 정책을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는 측면. 그래서 좀 한번 설명을 보면 일단 전반적인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이 내용이 정부에서 총 26만 2천 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측면 안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태릉, 지금 현재 골프장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용산, 과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추가 이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많이 했는데, 자, 이 중에서 지금 용적률 상향하고 고밀도 50층까지 되는 이 부분을 지금 약 한 2만 가구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자, 이 공공재건축하고 일반재건축하고의 여러 가지 이제 차이들이 좀 있는데, 자, 정부는 일단 공공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기부 체납을 조금 더 많이 좀 하겠다라는 이제 요 차이인데, 과연 이 기존에 있는 이제 재건축 기준으로 보면 기부 체납해봐야 한 50% 정도 용적률 상향을 해주면서 전체 예를 들어서 500호 기준 했을 때 약 한 50호 정도를 기부 체납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면, 요번에 바뀐 이제 공공 참여형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250%를 용적률 상향. 그러면 전체로 보면 이게 500%거든요. 자, 500% 상향이 되니까 아시겠지만 용적률이라는 의미가 이 지상으로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거를 더 확대해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도 있습니다만 일반 분양을 더 많이 해주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자, 그 일반 분양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기부 체납을 120호 이 정도 되면, 자, 여기 같은 경우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볼 때 한 2배 정도를 더 기부 체납을 받는 거니까 실제 민간에서 일반 재건축해서 하는 거하고 공공재건축으로 들어갈 때하고 과연 사업성 측면으로 볼 때에는 아무래도 일반 분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사업 타당성 많지는 않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의 급부가 이제 용적률이 진짜 이게 500% 정도로 해서 50층까지 올라갈 수만 있다 그러면 이 기준이라 그러면 솔직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기준이 현재 우리 지금 실제 적용되고 있는 서울권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될 거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또 살펴보면, 자, 요번에 이제 서울시가, 자, 서울시 얘기를 왜 꺼내냐면,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지역구 내에서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면 암만 국토교통부 정부에서 암만 발표를 해도요, 서울시 해당 지역구에서 이 인허가 승인은 정부가 내주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가 내주는데, 자, 요번에 서울시가 자, 이 용도지역 층수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딱 법으로 자기들 기준을 딱 정해놓은 게, 아시겠지만 이게 50층짜리 들어가는 기준이 어디를 하느냐면 도심의 광역 중심, 지역의 지구 중심. 자, 그러면 이런 기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다 그 해당 부분을 우리가 보통 구역 지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정을 안 해주면 이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일반 주거, 우리가 보통 용도지역상으로 보면 3종이 아파트를 짓는 용도지역인데, 일반적으로 3종 가지고는
50층은커녕 35층이 정부, 암만 정부가 발표해도 서울시는 35층 이하로밖에는 인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500% 올리고 50층까지 하겠다 그러면 최소 지금 공공재건축 들어가는 지역이 도심 광역, 그러면 이런 데는 어디냐? 지금 아마 서울의 강남, 여기 삼성역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현대자동차 본사 지은다고 해놓고요. 또 하나가 잠실역, 여기 롯데가 올라간 층수, 이런 데는 대부분 도심 광역지구, 지역지구 중심이라고 하는 곳으로 딱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층수 50층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나머지 지역을 모든 나 재건축 공공으로 할게요라고 하는 지역을 과연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과연 서울시가 이거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자, 조합원, 내가 그 해당 주택 비록 오래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조합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과연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동의를 거쳐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게 기부 체납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게 50층이 된다 그러면 아마 좀 찬성하시는 분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안 되고 그대로 35층에 500% 용적률 인허가 안 나온다 그러면 사업 동의하시는 분 과연 얼마나 있을까? 결국은 사업성이라는 얘기는 돈이 안 되면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안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공공재건축이 아니라 그냥 민간재건축으로 가는 쪽으로 턴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결국은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하면 공공재건축 많지는 않다는 얘기. 자, 세 번째는 분양자 입장인데 과연 여기에 이제 일반 분양으로 비록 기부 체납한다 해도 일반 분양이 있기 때문에 자, 일반 분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과연 여기 기부 체납하면 그거 누가 들어오냐? 대부분 임대주택을 사시는 분들, 임대주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시고요. 여기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재건축하면요 2년을 실거주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집 마련하시는 분도 분양받으시겠지만 특히 강남권, 용산권에서 공공재건축 들어갈 때 과연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시고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 2년 거주, 실거주 조건에 또 주변 자체 전부 임대주택으로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이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게 지금 2만 호를 이쪽에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실효성 측면에서는 일단 서울시 이 부분을 좀 타개를 해놓고 가면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타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방향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니까 해당되는 뭐 이런 지역 지구에 본인이 소속돼 있는 분들은 이런 점들 잘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